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드릴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물린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6691 청취자께서 사진 한 장과 함께 문자를 주셨는데 배 소장님 맞죠? 어제 무한도전 재방송보다 깜놀했어요. 그 유명한 분이셨군요. 언제적 사진이요? TV에 저 텔레비전 모니터를 네. 촬영을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2014년에 예. MBC 무한도전에 출연을 했죠. 오, 예능했었어요 그때 네. 거기서? 뚱커벨이 뭐 이런 사람입니다. 여보세요. 6691님 뭐 커피 쿠폰 하나 좀 드리시죠. 왜 저한테 그래요? 저 밖에 있는 아저씨한테.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없대요. 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없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택배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네. 12일에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과로사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이 한진택배 소속의 3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는데 그런데 고인이 사망 나흘 전에 그 새벽 4시 28분에 이 동료 택배 기사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저도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오늘 420개, 그러니까 택배 물량 420개를 들고 나와서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네, 이 새벽 4시 반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도착하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출근해서 또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도 새벽 2시에 귀가했다라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망한 김모 씨의 휴대전화 달력을 보면은 이 배송 물량을 숫자로 적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보면은 이 추석 연휴 직전에는 하루에 200건, 300건 정도 배송이 이어졌고 네. 숨지기 엿새 전에는 그 301건, 그다음에 닷새 전에는 420건을 배송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사망해도요 산재보상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지난 8일에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택배 산업 자체가 아주 이 구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 택배사에 이제 이 로고가 박혀 있는 옷을 입고 이제 택배 배달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이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용되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대리점이 있고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사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택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택배 사업을. 예. 그러니까 실제 택배 기사분들의 경우에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이제 제외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택배사들도 대형 택배사들도 이 부담이 되니까 산재 제외 요청서를 이제 주고 작성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작성 안 하면은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택배 기사분들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에 이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본인이 직접 사인을 못 하는 경우에 이제 대신 사인을 하는 거죠. 네. 서명을 해서 이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에도 대필이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과로사가 되거나 큰 부상을 입더라도 산재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를 양희원영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 대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아직 안 난 거예요? 대필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은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다 작성해 놓고 나중에 이제 서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대신 바쁘다고 그러면 누가 대신 서명을 해 주거나. 근데 이 서명 여부를 떠나서 이 산재 제외되는 거 이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 여당에서 택배 노동자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 중이라면서요? 네,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산업재해 제외 신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좀 이 제외 신청서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산재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 이 전국민 산재보험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없애는 그러니까 이 산업재해 제외 신청서를 이제 없애는 그런 그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번 대한통운 노동자 사망에서 봤듯이 그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아예 토요일 배송을 없애자. 이분들의 토요일 휴무를 보장하자. 그 아이디어인데. 예? 네, 좀 이렇게 일주일에 제안을 한 번이라도 쉬시게. 그렇죠. 맞습니다. 한 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좀 정부하고 택배업계가 이 추석을 앞두고 이 물류를 분류하는 네. 이런 인원을 따로 두고 또 배송하는 인원들을 따로 두고 좀 그런 제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가 있거든요. 추석 잠깐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것도 충분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이분들이 하루에 400개를 배송을 하면은 1시간에 40개를 한다라고 해도 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10시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류 작업까지 하면은 뭐 17시간, 18시간 노동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매일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법제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고 있다고요? 김두관 의원이? 지금 김동완 의원은 뭐 발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 토요일 휴무를 보장하자라는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제안을 했다. 네네. 아주 필요한 제안이죠. 정말 법적으로 이 토요일 날은 전 국민 택배 안 받는 날로 만들어 버리면 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좀 계속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좀 택배 배달을 좀 줄이자 우리 스스로라도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이 노동시장도 좀 양극화가 좀 되어 있는 게 이 대기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한 네. 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이 좀 아주 적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나 이 택배 노동자분들 같은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법에 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좀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하는 사이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청취자분께서 공감하는 문자를 아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은하영웅님 택배기사입니다. 맞습니다. 12시 넘기기 시작하면 초죽음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고 다음날 일 시작하는 게 낫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428님 택배회사 임원들도 한번 400개 배달시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힘들다는 거를 택배 회사 임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장 힘든 게 생수 배달입니다. 그렇죠. 네. 생수를 배달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3, 4층으로 배달하면 거의 초죽음 상태거든요. 예. 어젯밤에 보니 부인이 도와주면서 택배하는 기사분도 봤네요.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부인하고 같이 한다. 혼자는 힘이 드시니까 아내분 나와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인데 아내분 인건비는 뭐 당연히 없는 걸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 동네는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택배 배송을 하시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해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5334님 산재보험 의무 가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최저임금 갖고 한동안 시끄럽더니 테스형, 190 세상이 왜 이래. 예. 자 여기까지만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빠른 대책을 지시를 했어요. 특단의 대책 지시를 했습니다. 이 택배 문제가 분류 작업도 문제고요. 또 산재 제외도 문제입니다. 부당한 계약 구조가 문제인데 과도한 이 과로사로 이어질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 고용 노동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고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선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어젯밤에 밤 11시쯤에요. 경북 안동시 한 편의점에 40대 남자가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왔다가 강도로 돌변했대. 그래가지고 종업원 30대 종업원하고 몸싸움하다가 종업원이 기지를 발휘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갔대요. 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렸대. 그래가지고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와. 이런 편의점 강도들한테
작두 한번 오랜만에 내립시다. 개작두. 개작두를 대령하라. 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어요. 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사지휘권. 네, 밑줄 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까? 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8개. 왜? 네. 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수사지휘권. 네. 별은 별은 2개. 왜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2번째입니다. 정리 깔끔해. 초콜릿. 자, 초콜릿으로. 아니 2개를 주셔야죠. 저도 하나. 좀 이따 하는 거 봐서. 네. 통은 그대로인데 계속 뭐 내용물이 바뀌네요. 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어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요. 이 라임 금융사기 로비 의혹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수사지휘권 내용은 이 두 사건은 각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 뒤에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라는 건데 네. 지난 7월에 이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당시의 수사지휘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법무부는 이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로 이 라임 사건 관련해서는 야권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접대를 받은 수석 검사가 이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라면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수석 공판팀에서 배제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대검 반응은 어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이 반발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수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제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가 잘 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총장 이제 가족 사건도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제 정상훈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제 검찰법 8조에 의한 것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뭐 의견은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지난번 처음 발동했던 것처럼 그대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뭐 반발한다든지 그런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거나 표출할 수는 없는 내용인 거죠. 네, 뭐 대검 쪽의 입장이야 뭐 타들어가겠죠.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하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네. 네. 국회에서도 그 라임 옵티머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이다 이러면서 여권 인사 실명을 거론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그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폭로하는 본인도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확히 확인을 하고 나온 것인가 좀 이런 좀 빈축을 샀는데. 동명이인일지도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발표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동명이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 김진표 의원 이름이 있는데 이 명단에 있는 분은 70년대생이라고 하고요. 70년대생이다. 70년생입니다. 70년생? 네.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70년생이면은 지금 빼기가 되나? 신 하나죠. 네. 빼기 더하기 빼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뚱커벨보다 한 살 많네요. 초콜릿. 예. 살 좀 찌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현 대변인, 네, 김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예, 이름, 예. 박수현 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네. 네. 여보세요. 이제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순간. 초콜릿을 뺐을까요? 초콜릿 뺐을까요? 박수현 전 나 청와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대변인? 더듬었는데 네. 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름도 있는데 명단 속에 그분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의 수현이라는 얘기를- 이름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영화 배우 있잖아 김수현. 네 김수현이라는 영화 배우도 있고 남자죠. 네. 네. 그래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너무 이렇게 확인도 없이 폭로한 거 아니냐라면서 유상범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무겁당은 이런 실수들 안 하죠. 없죠. 동명이인을 뭐 딱 대놓고 뭐. 우리는 완전히 뭐 정확합니다. 저 배칠수 박희진 955쇼 일요일 날에 네. 드라마 몰아듣기 있어요. 거기에 그 종찬이가 나오는데. 종찬이 왜 이래? 아니 그런 실제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마음씨 착한 남자 이름이 종찬이로 나온다고. 최고의 모범생이죠. 네, 동명이인이다. 네, 다르다 이거 사람. 간결하게 좀 해주시죠. 여보세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그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얘기를 했네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6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독소 조항을 좀 빼달라, 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동시에 이 라임 옵티머스 이 특검과 연계하자.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 추천위원 처리도 쉽지 않고 또 특검은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좀 강하게 밀어붙인 거 아닌가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얘기한 김에 이 얘기하면 더 어제 있었던 그 경기도 국감 전후로 네. 어제부터 오후부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뭐 실시간 검색에도 오르고 있어요. 네, 뭐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 시작 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을 보호도 할 겸 이 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공무원들에게 한 2천 건의 자료 제출을 국회에서 요구를 하고 또 새벽에도 연락을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굳이 이제 국회에서 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냐? 네. 뭐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합당하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예. 이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질타가 쏟아졌는데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불렀다라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고 충고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네네, 뭐 국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뭐 그래서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내년부터는 국정감사를 못 받겠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이 발언도 했었었죠. 그래요. 그리고 이 국감 때 보면 자료 요구 새벽에도 한다 이러잖아요. 이제 IT 시대인데 그 꼭 종이에 인쇄해 가지고 보면 요즘도 그러겠죠. 왜 책같이 만들어 가지고 보따리 이렇게 싸 가지고 한 네, 짐씩 네. 예? 곳곳에 짐을 부려놓고 있잖아요. 산더미 같이. 예. 아니 그거 다 보지도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맞습니다. 올려놓고 네. 있는 거예요 장식품으로 거의. 그 뭐 종이낭 위에 그냥 인터넷이나 카톡 그런 걸로 안 될까요? 방송도 시간이 중요하니까 간결하게. 네.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참여한 논문에 대해서 서울대 측이 조사 결과를 냈어요. 네, 이 문제가 된 논문이 총 2건인데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2014년 이 미국 고등학생 시절이던 당시에 이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 2개의 포스터에 각각 제1저자 그리고 제4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모 씨가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공저자로 등재가 됐는가, 이 부분을 놓고 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을 했는데 그 결정을 보면 일단 이 제1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이 포스터는 김모 씨가 실제로 연구 노트를 작성을 했고 이 노트에 또 실험한 내용이라든지 뭐 분석 내용, 뭐 데이터가 기재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이 건은 이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 보기 어렵다라는 게 서울대의 결정이고요. 그런데 이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이거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이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긴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 작업이어서 이게 그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게 서울대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을 대신해서 서울대 대학원생이 논문을 대리 발표했었다. 이런 얘기 뭐예요? 연구 포스터 논란인데요. 이 대학원생이 이 학회에 나가서 대신 발표한 것이 서울대 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발표 자체를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했어야 되는데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학술대에 이 해당 포스터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어떤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입니다. 포스트 내용을 정리한 뒤 발표자로 학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태리 어디 밀라노입니다. 대신 보냈다는 예, 거예요?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 찬스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서울대 교수하고 친분이 있는 대학 동기 사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학원생이 그렇게 이 논문 발표를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 교수의 좀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 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더 들여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비 같은 건 누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엄마 찬스 아니다, 엄마의 마음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당시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였다라고 말을 끈떨어진 했습니다.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이고요. 네. 그리고 아들을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 뭐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바로 엄마 찬스다 이렇게 그렇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정의당도 엄마의 마음을 들먹이면서 이 자신이 동원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것에는 아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다라는 그 무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그 뒤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또 달았는데 그때는 또 끈이 끊어진 게 아니고 끈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렇죠. 네. 자 무게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자산 운영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이것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동물리 정상 기자. 네. 아, 요즘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울고 아프다. 싶어요. 네. 자, 갑자기요. 이 네. 지휘권은 지휘권이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권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럼 무슨 지휘권일까요? 한번 좀 수사해봐야 되겠죠. 몇 네, 글자예요, 전부? 수사를 해봐야겠네요. 네? 네. 다섯 몇 글자? 글자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뭐뭐권. 네. 네.